방금 내린 핸드메이드 커피, 이것이 카페준 커피입니다. 이야, 진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 만남이라 더. 한 5일 됐나요? 한 일주일 됐나요? 그렇죠. 일주일. 예. 지난 영상을 찍고 많은 에피소드가 있다고 지인분들한테 많이 연락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 물건 납품 왔다 갑자기 촬영하는 바람에. 근데 네. 저도 진짜 뭐 아는 형님이 야, 너 라오스 요정에 나왔다. 네. 뭐 그리고 어떠한 분은 뭐 미국, 호주 막 이렇게 가지고 오, 영상 잘 봤습니다. 막. 제가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처음 찾아뵀을 때는 사실 어두울 줄 알았어요. 검정색인 줄 알고 봤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밝으셨어. 그리고 여기서 개인적으로 저는 선생님을 봤을 때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라오스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정착을 하였나 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라오스에서 자리 잡게 해준 직업이 따로 있나요? 네. 지금 하는 일 가이드. 가이드. 망했지만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뭐 예. 그렇지만 가이드 일이 저에게 큰 럭키였죠. 어. 그래서 한 가지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이드 하면서 또 치킨집도 하고, 왜냐하면 가이드 하나 가지고는 네. 수입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저 아내하고 같이 치킨집도 같이 했어요. 요 근래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 여행업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차량도 필요하니까 렌트 사업도 관여를 하게 되고, 네. 지금은 또 계속 또 그런 연관돼서 게스트하우스 네. 그것도 하게 되고, 여행업에서 관련된 일들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라오스는 떼돈이었습니다. 큰 네. 돈을 번다라는 게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자면 여행업에서 내가 한 달에 뭐 2,000불, 3,000불 벌고, 네. 뭐 차량에서 렌트해서 뭐 1,000불 벌고, 네.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뭐 500불이라도 번다 그러면, 네. 그렇게 모여서 그것이 뭐 한 달 뭐 4,000불, 5,000불 네. 이렇게 버는 거지. 네. 근데 뭐 지금 일반인들은 아마 라오스에서 사업하신도 그렇고 뭐 5,000불 번다라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지금 여행 업종을 계속 하셨다고 하는데 예. 다른 업종이었다면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요? 99% 모으기 어렵습니다. 아. 이 라오스는. 선생님께서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은 라오스에서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친구를 만나고, 네. 그들이 저한테 도움을 많이, 그 도움으로 저는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한국 분들 오시면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써가면서 알아보고 사업을 벌리고 막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돈보다는 라오스 친구들을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들은 사람들을 여기 사업하시러 보면 다들 이렇게 한국 분들 많이 오셔서 네. 하는데, 일단 돈으로, 네. 예를 들면 뭐 사실은 치킨집 할 때 에피소드가 뭐냐면,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치킨집 덥잖아요. 네. 여기 더더구나 더운데, 네. 그래서 에어컨 설치하자. 네. 와이프는 오픈하자마자 손님이 얼마나 올지도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네. 선풍기로 하자. 네. 그러니까 라오스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거죠. 라오스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힘들게 와서 갑자기 이렇게 살면 남들보다 이렇게 잘 사는 거는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하다 보니까 라오스 문화를 알게 되고, 라오스 문화를 통해서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라오스 친구들 도움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이렇게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사업하시러 오면은 도착해서 이제 예를 들면 라오스 친구들 말이 안 되니까 네. 일단은 돈으로 상가를 얻고 막 이래요. 네. 근데 사실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아내를 만나거나 해야 그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동남아 오면 인복이 너무 좋으신데요? 럭키, 그러니까 최고의 럭키가 사실 제 아내를 만난 게 최고의 럭키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동남아에서 한국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네. 누구나.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지? 그러니까 사부님 한번 보시죠. 아이고. 라오스 와서의 최고의 럭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뭐 조심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을 만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람 잘 만나서 돈을 잃는 경우가 왕왕 이게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 외국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진 거 없이 왔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이 그것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네. 돈 보고선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봐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한테 비록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냥 다 도와주다 보니까 그건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정말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저 돈 없어요. 네. 그냥 라오스 어를 좀 배우고 싶어요. 처음에 왔을 때.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나중에 보답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만남이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오자마자 근데 오케이 해서 제가 남들보다 빨리 네. 라오스어를 이건 생활 영어니까 네. 빨리 배웠죠. 그래서 가이드도 온지 한 6개월 만에 바로 가이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럭키죠.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다른 여자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여기 라오스 여자는 질투라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한 남자를 사랑하면 이 남자도 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하고 좀 틀려요, 문화가. 가이드 생활하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어떨 때는 뭐 적게 벌 때도 있지, 뭐 어떨 때 많이 벌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한국에 또 빚진 돈이 좀 있어서 그걸 다 갚고 하다 보니까 아마 한국의 여기 교민분들은 저 녀석은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사람 밥도 한 끼 안 사지? 막 이럴지겠지만 저는 그때 정말 1억이 넘는 그 빚을 가이드에서 다 갚았거든요. 그 처절하게 하면서 와이프도 그래요. 맨날 투어는 나가는데 돈이 있는데 왜 돈을 안 주지? 근데 사실 그 처절하게 그걸 다 갚았어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 가이드하고. 그리고 뭐 술도 그렇고 노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런 것들을 별로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돈을 모으지 않나 싶어요. 요정님도 뭐 남자라면 네. 도박 좋아하고 아유, 다 해봤죠. 뭐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네. 근데 그런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먹고 쓰는 거는 네. 라오스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돈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튼 데 별로 안 쓰다 보니까 그냥 빨리 남들보다 빨리 자리매김했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지 그 행복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지금도 바다태양이 그리고 또 제일 소중한 게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예,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에 있을 때 내가 가족을 제대로 못한 미안함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은 그렇죠. 새벽에 나가서 내가 아빠로 살 수 있는 건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나오는 거 직장인의 그런 슬픔이었거든요. 네. 저 시대는. 아. 지금 근로시간 그런데 저희는 뭐 그 자체가 시간의 수당도 없고 네. 그 정도로 뭐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근데 애가 커버리니까는 좀 그런 게 좀 소중한 가족이 가장 소중한데 여기서는 두 번 실수 안 하려고. 그래서 근데 여기는 라오스에서는 실수할 일이 없어요. 여기는 정말 느림의 미학과 뭐 시간이 멈춘 나라 라오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 할 수 있거든요. 여유를 봤을 때 한국보다는 라오스가 여유가 있나요? 엄청 많죠. 그렇습니까? 딴짓만 하면 라오스 친구들도 보통 8시 반에 출근해서 뭐 4시 반에 퇴근 아니에요. 네.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침에 6시, 7시. 그리고 또 어쩌면 집이 회사가 멀면 2시간 하면 새벽부터 해서 보통 지금도 뭐 6시 막 이래도 뭐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여유롭고 라오스 하면 진짜 힐링의 나라 사랑과 자연이 함께 꿈꾸는 나라 라오스 이런 책 제목들이거든요. 진짜 그런 것처럼 그냥 편안하고 그래서 돈 벌려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내가 힐링하고 그냥 내가 잃었던 시간들, 잃었던 내 자아들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좋은 분들은 연금 네. 받아서 오신 여기 분들. 오신 분들 예. 그리고 여기는 정말 라오 친구들은 봉사할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또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 사업한다 뭐 한다 그러면 딱 그래요. 돈을 벌려면 베트남이나 미얀마를 가라. 일단은 사람이 많으니까. 라오스는 이거 사람도 없지, 공장도 없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법적인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여의치 않은 것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여기서는 자금만 돼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딱 맞는 나라인 것 같아요. 라오스는. 정리를 하자면은 라오스에서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거의 어디도 대놓고 얘기하시네요. 예. 저도 지금 뭐 저희 친구들 뭐 이렇게 해서 뭐 있냐 그러는데 제가 그걸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오라는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와서 꼭 이제 한국도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남아 그러면 이렇게 쉽게 저기 할 수 있다 그러지만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이거만큼은 벌고 못 버는 거는 너한테 이제 나한테 절대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하지 마라. 정말 여긴 사업하기 어렵다. 그거는 반드시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할게요. 한 달 생활비, 임대비. 저희 임대비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예요? 저희 처가택이 건물이라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이야. 네. 제 거예요, 제 거. 전기세는 한 달에 4인 가족. 여기 가게는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용을 끌어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가정집 4인 가족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300불은 나오는 것 같아요. 물세는 그렇게 여기는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한 10불 정도 네. 많아봤자. 통신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요즘에는 일이 없으니까 네. 거의 뭐 보이스톡으로 하죠? 다 예, 여기 보이스톡 계시는 분들. 그래서 한 달에 한 돈 10,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4인 가족. 예. 그렇죠. 가격으로 예, 4만 원 정도 직접. 예, 예, 예. 교육비, 아이들 교육비 한 달에 하나에당 한 150불. 150불. 유치원 지금 다니고 있죠? 네, 유치원. 그래도 두 아이니까 한 300불. 300불. 차량 유지비. 한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가 500불 정도는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500불 한 달에. 예, 예, 뭐 뭐 잘 치진 않지만 네. 골프도 하고. 근데 골프. 보통 지인들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이야기 나누고 식대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식비 따로 말씀해 주세요. 한 달에. 한 300불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사가지고 하시는 거죠? 이게 네. 가족끼리 그리고 외식 간간히 뭐 애들 피자 좋아하니까 애들이 어려서 거의 안 하시네요. 외식 같은 것도. 그렇죠. 예. 한식을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라오스식. 우리 식구 중에 저만 한국 사람이지 다 네. 라오스 사람이라 네. 완전히 라오스식. 근데 뭐 안 사람이 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거 워낙 잘해서 코로나가 장기화로 간다면은 그만의 이제 또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요. 지금도 사실은 커피숍에서 삼겹살 구이에서 그다음에 뭐 여기 라오스만은 남반이라고 해서 저 음료, 아이스크림, 또 아침에 또 죽, 뭐 여러 가지 계속 하다 식당 통해서 하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커피 좋아하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로스팅 부분이라 네. 로스팅을 해서 원두를 요 라오스 친구들에 판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도 하고 그래도 수입이 안 되고 전혀 네.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한국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일용직으로 일하든 현장에서 일하든 추세가 그런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는 저도 그러지 않을 건데 아무튼 장기화로 간다면 간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입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내려고 지금 그래서 음식 방법을 지금 찾고 네. 계시는 거죠? 사실? 저도 찾고 있는 거지. 이거 지금 13일 날 만약에 이게 정식 오픈돼서 한 3개월 정도 해보면 답은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때는요. 네. 많은 분들이 라오스에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 창업 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지금 최근에 오픈하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 다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음 주 한번 제가 촬영 오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틀린 것 같는데? 그래도 좀 이 문화를 좀 설명해 주고 싶었거든.
문화. 네, 문화를 알아야 자리 잡기가 편하다는 거. 그런데 라오스는 이제 그렇잖아. 이게 라오스의 기본 문화가 이제 배려 같은 것들, 자고 절제, 곱배냥 문화, 짜이엔예 괜찮아요라는 문화가 곱배냥 문화하고 그 짜이엔예하고. 뭐 이 부분 제가 넣을게요. 자, 카페점 8월 13일 날 오픈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마다.